엄마, 저 여자와 결혼할 거예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찻잔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깨진 도자기 조각들처럼 그녀의 마음도 산산조각 났다. 미쳤니? 외국인이라고? 안나는 달라요. 한국말도 유창하고 정말 착해요. 민수는 34살. 이제껏 한 번도 부모에게 대든 적 없는 효자였다. 회사에서도 모범적인 직원으로 통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부모를 거스르고 있었다. 안나를 처음 본 건 회사 앞 카페에서였다. 금발의 파란 눈, 환한 미소로 주문을 하는 그녀에게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겼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도와주실래요? 그녀의 애교 섞인 말투에 민수는 완전히 넘어갔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카페에서 만나며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다. 아니,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다. 민수 씨 정말 친절해요. 한국 남자들 다 이렇게 좋나요? 안나의 말 한마디에 민수는 하늘을 날 것 같았다. 3개월 후 민수는 프러포즈했다. 안나, 나와 결혼해 줄래요? 정말요? 진짜요? 안나가 뛸 듯이 기뻐하며 그의 목에 매달렸다. 하지만 집에서는 전쟁이 시작됐다. 절대 안 돼. 그 여자가 뭔지도 모르는데. 순자는 발광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다. 엄마, 안나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나라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한국말 잘해요. 엄마가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결국 민수는 안나를 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나는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했다. 순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앉아. 네, 어머님. 왜 우리 민수랑 결혼하려고? 민수 씨가 정말 좋아요. 따뜻하고 착해서 저도 좋은 아내 될 거예요. 안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고아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셔서 민수 씨 만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순자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했다. 요리할 줄 알아?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만들 수 있어요. 가르쳐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안나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순자는 생각했다. 이 정도면 괜찮을지도.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안나 쪽 하객은 동생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민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안나 이쁘게 봐주세요.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 금지된 사랑이 시작됐다. 결혼 4년. 민수와 안나는 동네에서 소문난 알콩달콩 부부였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퇴근한 민수를 맞이하는 안나의 미소는 여전히 찬란했다. 힘들었어. 그런데 당신 얼굴 보니까 다 괜찮아. 에이, 거짓말쟁이. 안나가 민수의 팔을 살짝 때렸다. 이런 장면을 본 순자는 흐뭇해했다. 진짜 잘 만났네. 안나는 완벽한 며느리였다. 시부모에게 반말 한 번 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줬다. 어머님 드세요. 고맙다 안나야.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까지 모시고 갔다. 명절이면 누구보다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다. 안나가 오니까 명절이 편해졌네. 친척들도 안나를 극찬했다. 그리고 3년 차에 예림이가 태어났다. 우와, 정말 이쁘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본 민수는 감격했다. 민수야, 축하해. 순자도 손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안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이는 정말 예뻤다.
파란 눈에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안나를 닮았다고 모두들 말했다. 우리 공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민수는 딸바보가 됐다. 퇴근하면 가장 먼저 예림이를 찾았다.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하자 민수는 더욱 행복해했다. 1년이 흘렀다. 예림이의 첫 돌이 다가왔다. 민수야, 돌잔치 크게 하자. 그래, 우리 딸 첫 생일인데. 가족, 친척, 회사 동료까지 초대해서 성대하게 돌잔치를 준비했다. 돌잔치 당일, 한복을 입은 예림이는 정말 공주님 같았다. 니야, 예림이 너무 예쁘다. 하객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돌잡이 시간이에요. 예림이 앞에 연필, 실, 돈을 놓았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연필을 집었다. 공부 잘할 아이네. 모두가 박수쳤다. 우리 공주님 정말 똑똑해. 민수가 예림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렸다. 3대가 함께 찍은 사진에서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에요. 사진사도 감탄했다. 그날 밤 민수는 안나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다. 네, 민수 씨. 저도 너무 행복해요. 안나가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완벽했다. 아무도 3일 후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돌잔치 다음 날, 안나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민수야, 오늘도 힘내. 출근하는 민수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응, 일찍 들어올게. 예림이랑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안나, 어디 갔어? 거실로 나가도 부엌에도 없었다. 예림이만 혼자 잠들어 있었다. 화장실에 있나? 하지만 어디에도 안나는 없었다. 전화를 걸어봤다.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렸다. 이상하네. 혹시나 해서 동네를 돌아다녔다. 평소 가던 마트, 카페 모두 가봤지만 아무도 안나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회사에 연락해보니 무단결석이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민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순자가 예림이를 돌보러 왔다. 민수야, 안나 어디 갔어? 저도 몰라요, 엄마.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었어요. 전화는 안 받아요. 순자의 얼굴도 심각해졌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여전히 안나는 연락이 없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민수는 실종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다. 실종자와의 관계가 아내입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나요? 3일 전부터요.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안나에게서 온 문자였다. 민수는 손을 떨며 문자를 확인했다. 이혼하자. 단 5글자였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다. 아니,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서 순자에게 문자를 보여줬다. 이게 뭐야? 순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뭔가 잘못됐어요. 안나가 왜 이런 문자를.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예림이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왜 갑자기 4년간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이혼하자는 문자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사라진 아내.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 민수는 천천히 예림이에게 다가가 이마에 키스했다.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안나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순자는 예림이를 돌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봐줄게, 예림아.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 순자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다. 며칠 지나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를 보면 볼수록 뭔가 어색했다. 파란 눈은 안나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색깔이 달랐다. 코도, 입도, 전체적인 얼굴 형태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다. 민수도 자신도 심지어 안나와도 닮지 않은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민수가 퇴근해서 왔다. 민수야. 네, 엄마. 예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얼굴이. 우리랑 하나도 안 닮았어. 민수는 화를 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림이는 제 딸이에요. 안나가 없어져서 힘든데 이런 말씀까지. 민수가 소리쳤다.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더 지났다. 순자는 민수가 출근한 사이 예림이와 둘이 있었다. 아이를 보면서 계속 생각했다. 정말 이상해. 민수 어렸을 때와 전혀 안 닮았어.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졌다. 하지만 예림이는 그날 저녁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야. 네. 예림이.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또 그 소리예요? 아니야. 엄마도 이런 생각하기 싫어. 근데 너무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아이가 우리와 하나도 안 닮았어. 민수는 벌떡 일어섰다. 엄마, 예림이는 제 딸이라고요. 알아. 근데 만약에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에 뭐가요? 검사만 해보자. 그럼 의심도 없어지고.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사실 그도 느끼고 있었다. 아이가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엔 안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나와도 미묘하게 달랐다. 진짜 검사만 해보는 거예요? 응. 음성이면 엄마가 사과할게. 민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음 날 부모와 아이는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는 간단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어내기만 하면 됐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주일이 평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다. 일주일 후 민수는 혼자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 나왔나요? 네, 잠깐만요. 의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앉으세요. 민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입을 벌린 채 의사를 바라봤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요? 재검하시겠어요? 네. 네, 재검해 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3일 후 재검 결과도 같았다. 확실합니다.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민수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게 뭐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4년간 자신의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남의 아이였다. 집으로 돌아가니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때? 민수는 말없이 결과지를 건넸다. 순자가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다. 어머, 어머나, 엄마, 이게 말이 돼? 둘 다 말을 잇지 못했다. 예림이는 거실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럼 안나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남자랑.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안나의 갑작스러운 실종, 이혼하자는 문자. 민수야, 엄마, 전 괜찮아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예림이를 바라보며 울었다. 4년간 아빠라고 불렀던 아이.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 그럼 진짜 아빠는 누구야? 안나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동시에 예림이에 대한 미안함도. 이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민수는 예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여전히 예뻤다. 아빠가 뭘 해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민수는 안나의 동생 알렉스를 찾아갔다. 안나가 한국에 와서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민수 형? 알렉스가 반갑게 인사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을 보자 굳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알렉스, 안나 어디 있어?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거짓말 하지 마.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형, 정말 모르겠어요. 예림이. 내 딸이 아니야. 알렉스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뭐라고요? 유전자 검사했어. 친자 관계 아니래. 알렉스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 그럼, 누가 아빠야? 그걸 내가 말해줘야지. 민수가 다가서자 알렉스는 뒷걸음질 쳤다. 형, 저 정말 몰라요. 안나 과거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있지? 아니에요. 하지만 알렉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안나 한국 와서 다른 남자 만났지? 알렉스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 안 할 거야?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알렉스는 깜짝 놀랐다. 알겠어요. 말할게요. 알렉스가 깊게 숨을 쉬었다. 누나가 한국 남자랑 먼저 살았어요. 형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민수는 벽에 주먹을 쳤다. 얼마나? 1년 정도.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그냥 동거만.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남자가 도망갔어요. 민수의 다리가 풀렸다. 그럼 예림이는 그 남자 딸이에요.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 누나가 형한테 말 못했어요. 이미 임신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말해요? 미친 소리네. 형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누나도 진짜 사랑했어요. 사랑? 이게 사랑이야? 민수가 소리쳤다. 그럼 4년간 나를 속인 거야? 알렉스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남자는 누구야? 저도 이름만. 김태준이라고.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연락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민수는 주저앉았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운명 같았던 만남도, 사랑도, 가족도. 형, 미안해요.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민수에겐 들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후에 안나가 받았다. 왜 전화했어?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다. 안나, 다 알았어. 뭘? 예림이. 내 딸이 아니지? 안나는 한참 침묵했다. 누가 그랬어? 유전자 검사했어. 아. 안나의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묻어났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임신한 상태에서.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나도 너 진짜 사랑했어. 사랑? 이게 사랑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야.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4년간 나를 바보로 만든 게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너 지금 어디 있어? 그건 말할 수 없어. 다른 남자랑 있지? 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응. 민수는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싶었다. 그 남자가 김태준이야? 어떻게? 알렉스한테 들었어. 안나가 한숨을 쉬었다. 맞아. 그놈이 다시 나타났어? 태준이가 돈 벌어서 돌아왔어. 예림이 데리고 가겠다고.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너, 너 진짜.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야? 나는? 우리 엄마는? 나도 선택해야 했어. 선택? 예림이 진짜 아빠니까. 민수는 웃었다. 차갑게. 좋아. 알겠어. 민수야. 이혼 서류 보내. 빨리. 응.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순자가 옆에 와서 앉았다. 다 들었어. 엄마. 울어라. 울고 싶으면 울어. 민수는 결국 엄마 품에서 울었다. 34년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이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예림이었다.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지?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민수는 서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재산분할 요구도 없네. 당연하지. 떳떳하지 못하니까. 순자가 분개했다. 하지만 문제는 예림이었다. 민수야,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림이는 여전히 민수를 보면 아빠라고 달려왔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엄마는 멀리 갔어. 언제 와? 그건 아빠도 몰라. 며칠 후 김태준이라는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 씨죠? 저 김태준입니다. 목소리가 당당했다. 아, 예림이 친아빠? 네. 제 딸 데리러 가겠습니다. 데리러? 제 친딸이니까요. 민수는 화가 치밀었다. 4년간 어디 있었는데 지금 와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 임신한 여자 버리고 도망간 게 사정이야? 그때는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웃기네. 진짜 웃겨. 민수가 비웃었다. 어쨌든 내 딸입니다. 데리러 가겠습니다. 데리고 가? 좋아. 데리고 가봐. 하지만 정작 김태준이 예림이를 데리러 왔을 때 아저씨 누구야? 예림이가 김태준 뒤로 숨었다. 예림아, 나 아빠야. 아빠는 저기 있어. 아이가 민수를 가리켰다. 김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림아, 내가 진짜 아빠야. 싫어. 아빠는 민수 아빠야.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민수는 예림이를 안아들었다. 괜찮아, 괜찮아. 민수 씨, 좀 설득해 주세요. 김태준이 말했다. 설득? 내가 왜? 제 친딸이잖아요. 친딸이면 뭐해? 4년간 키운 건 나야. 민수의 목소리가 거셌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좋아. 법대로 해봐. 김태준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순자가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정말 키울 거야? 네. 힘들 텐데. 힘들어도 키울 거예요. 왜? 민수는 잠든 예림이를 바라봤다. 4년간 이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핏줄은 아니어도 정은 있으니까요. 민수야. 그리고 이 아이 잘못은 없잖아요. 민수가 예림이의 이마에 키스했다. 예림아, 넌 여전히 내 딸이야.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안나는 결국 김태준과 함께 외국으로 떠났다. 예림이에 대한 양육권 포기 서류까지 보내며 정말 끝까지 무책임하네. 순자가 분개했지만 민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진짜로 예림이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할머니, 아빠. 예림이가 뛰어와서 두 사람을 안았다. 우리 공주님. 민수가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상처는 깊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핏줄보다 진한 4년간의 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예림아.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